여러분, AI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까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인데요. 오늘 AI와 우리의 행복,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면 A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와 동시에 경고하는 미래, 이 두 가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쪽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죠. 진짜 완벽한 역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풀어갈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입니다. 원본 자료의 핵심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AI를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랑 관계를 맺고 우리 세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새로운 타자로 볼 거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로,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우리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AI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요즘 워봇 같은 앱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챗봇들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확 낮춰주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용자들은 AI와의 대화에서 정말 깊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다,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우울감을 줄여주고 접근성도 좋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치료사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데이터가 광고주한테 팔려나가는 그런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AI 정신건강 지원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술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즉 기술 만능조리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죠. 접근성만 높인다고 끝이 아니라 그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AI의 긍정적인 활용은 정신건강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맞춤형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춰주는 AI 튜터 덕분에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AI를 도구로 쓰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한 두 번째 경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를 바꾸면서 우리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일자리 문제겠죠.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못 벌게 된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건 내 정체성이자 삶의 목적이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잖아요. 바로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심지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유능함의 역설이라는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AI 도구를 아주 잘 다루게 돼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AI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 나만의 가치는 뭐지? 바로 이 지점에서 직업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문제와도 깊게 연결됩니다. 고립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 동반자가 과연 우리 외로움의 치유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원인이 될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난 20년 동안 젊은 층이 얼굴을 마주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무려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생긴 그 거대한 공백을 지금 AI가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한쪽에서는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현실 세계의 만남을 도와주는 사회적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대체해서 우리를 더 고립시키는 사회적 대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하죠. 특히 우려되는 건 바로 이 외로움 의존의 악순환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람이 외로워서 AI를 찾아요. AI는 즉각적이고 편안한 위로를 주죠. 여기에 익숙해지면 복잡하고 어려운 실제 인간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결국 더 고립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AI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 위험한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AI를 쓰지 않더라도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존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현실의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 필터 버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줘서 나만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AI는 우리를 이런 필터 버블에 가두는 걸까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진짜 문제는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이 아니라 특정 목소리를 키우는 증폭에 있다고 지적해요. 자, 필터링과 증폭, 뭐가 다를까요? 필터링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증폭은 그게 아니라 특정 그룹 안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사람들 화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콕 집어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좋아요나 공유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결국 AI가 우리를 편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눠진 우리 사이를 더 뜨겁게 달구어서 싸우게 만드는 셈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인간 중심의 AI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비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고 AI 개발에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도록 윤리적인 가드레일을 세우는 거죠. 또 알고리즘이 왜 나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주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내 데이터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에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계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더 이상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